한국인 어르신 4분 중 1분이 치매에 걸린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더 놀라운 건 지금 건강하다고 느끼셔도 뇌 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25년간 노년기인지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이준호입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어르신 8천여 분을 만나며 뇌 건강의 비밀을 연구해 왔습니다. 최근 발표된 국내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약이나 특별한 치료 없이도 일상의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 치매 위험을 최대 57%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57%라는 숫자 결코 작지 않죠. 이건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평범한 행동들이 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6가지 생활 습관은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단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뇌가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 기억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꾸 잊으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변화의 신호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지난주에 만난 78세 김정순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순님은 평생을 시장에서 장사를 해온 분이셨습니다. 손님 얼굴은 물론이고 누가 언제 뭘 사갔는지까지 또렷하게 기억하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서 집으로 가는 길을 잊어버려 경찰의 도움을 받으셨다고 해요.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이라 생각하셨답니다. 나이 들면 다들 그런 거 아니냐고 스스로를 달래셨대요. 하지만 가족들이 걱정해서 저를 찾아오셨고 알고 보니 초기 치매의 신호였습니다. 김정수님과 가족분들이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평생 정정하셨던 분이 갑자기 길을 잃으셨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김정수님께 권한 건 약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치료도 아니었어요. 단 한 가지 작은 습관의 변화였습니다. 식사 후 10분간 눈을 감고 편히 눕는 것, 그리고 잠들기 전 하루를 거꾸로 떠올려 보는 습관이었죠. 너무 단순해서 김정순 님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몇 달 후 다시 만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정순 님은 손자, 손녀들 이름을 모두 또렷이 기억해내셨고 시장 가는 길도 헷갈리지 않으셨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자신감을 되찾으신 거죠. 가족들도 감사하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이런 변화가 정말 가능하다는 걸 직접 목격하며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됐습니다. 치매는 두려움의 병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변화의 신호라는 것을요. 우리 뇌는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강합니다. 단지 올바른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김정순 님처럼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루틴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변화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치매와 직접 연결되는 위험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갑자기 단 음식을 자꾸 찾게 되는 변화, 혹시 겪고 계신가요? 평생 단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던 분이 어느 날부터 초콜릿이나 사탕 없이는 식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입맛 변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전두엽과 섬엽이라는 뇌 부위의 기능이 약해질 때 단맛에 대한 집착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74세 박영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영자님은 평생 단 음식을 거의 안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심지어 과일도 너무 달다고 하실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루에 초콜릿 서너 개씩 드시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입맛이 변한 건가 싶으셨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걱정해서 같이 오셨고 검사를 해보니 초기 치매 단계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갑자기 단 음식을 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더 커질 수 있어요. 대신 평소 식단에서 단 음식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과일이나 견과류로 천천히 대체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드실 때 천천히 씹으면서 향과 질감을 느끼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단맛에 대한 집착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혹시 최근 들어 전에 없던 단맛이 유난히 당기지 않으신가요? 이런 변화가 느껴지신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냄새를 잘 못 맡게 되는 변화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시는 신호인데요. 사실 후각 기능 저하는 치매의 가장 초기 단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후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아주 가까이 붙어 있거든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진행한 대규모 조사 결과를 보면 후각이 둔해진 사람들이 5년 내에 치매 진단을 받을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79세 최재분님은 어느 날 음식이 타도 냄새를 전혀 못 맡으셔서 가스불 사고가 날 뻔했답니다. 처음엔 코감기 때문이려니 하셨는데 몇 달이 지나도 계속 그러셔서 걱정이 되어 오셨어요. 검사 결과 초기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진단받으셨습니다. 이런 경우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간단하게 후각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커피 향이나 귤 껍질, 참기름 같은 일상적인 냄새를 맡아보면서 감각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물론 코막힘이나 감기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증상이 몇 주 이상 지속되면 전문가의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예전보다 냄새를 잘 못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음식 냄새나 꽃향기가 예전만큼 안 느껴지신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세 번째는 돈 관리가 갑자기 서투러지는 변화입니다. 평생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오신 분이 갑자기 불필요한 물건을 충동적으로 구매하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깜빡하고 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건 단순히 깜빡한 게 아니라 금융 판단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전두엽 기능이 약해지면 계획을 세우거나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미국 노화 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치매로 진단받은 분들이 실제로 증상이 나타나기 3년에서 5년 전부터 이미 신용카드 연체나 금융 사기를 당할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뇌가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던 거죠. 76세 박기순님은 평생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홈쇼핑에서 필요하지도 않은 건강식품과 운동기구를 수십만 원어치 한꺼번에 구매하셨대요. 가족들이 깜짝 놀라 말렸지만 박기순님은 왜 자신이 그랬는지 설명을 못 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판단력이 떨어지는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자동이체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고 가족과 함께 돈 관리를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 모든 걸 책임지려고 하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돈 문제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건강 문제니까 가족과 솔직하게 대화하고 함께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 소비 패턴이 달라지셨나요? 전에 없던 충동 구매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번째 신호는 시간 감각이 이상해지는 변화입니다. 약속 시간을 자꾸 헷갈리거나 오전인지 오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제 일인지 지난주 일인지 시간의 흐름이 뒤죽박죽 섞이기도 하죠. 이건 해마라는 뇌 부위의 기능 저하로 나타나는 초기 신호입니다. 독일본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치매 초기 단계에 있는 분들이 시간 흐름을 2배에서 3배까지 왜곡해서 인식한다고 합니다. 10분이 30분처럼 느껴지거나 반대로 1시간이 10분처럼 휙 지나가 버리는 시기죠. 72세 윤선미님은 자식들과의 약속 시간을 자꾸 틀리게 기억하셔서 가족들이 답답해 하셨답니다. 어제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로 착각하신다거나
오전 약속을 오후로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반복되었어요. 검사를 받아보니 초기인지 저하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증상이 보이면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오늘의 일정을 손으로 직접 적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알람 시계를 활용해서 중요한 일정마다 알림을 설정해 두세요.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게 시간 감각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시간 감각 저하는 치매 외에도 우울증이나 수면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으니 다른 증상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요즘 시간이 이상하게 빠르게 가거나 느리게 느껴지시나요? 다섯 번째 신호는 낯선 사람에게 지나치게 친근해지는 변화입니다. 평생 조심스럽고 차분하셨던 분이 갑자기 모르는 사람에게 집 이야기를 꺼내거나 개인 정보를 스스럼 없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건 사회적 억제력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기능이 약해져서 나타나는 성격 변화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치매 초기 단계 분들의 40%가 낯선 사람에게 과도한 친근감을 보이거나 사회적 거리 인식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성격이 외향적으로 변한 게 아니라 뇌의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81세 김옥분님은 슈퍼마켓에서 처음 본 사람에게 자기 집 주소와 자식들 이야기를 다 하셔서 가족들이 깜짝 놀라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김옥분님은 원래 낯을 많이 가리시던 분이었거든요. 이런 급격한 성격 변화는 뇌 기능 저하의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외출할 때 가족과 함께 다니면서 사회적 거리 인식을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뇌 건강과 관련된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지켜봐 주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낯선 사람에게 지나치게 말을 많이 거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이 보기에 예전과 다르게 경계심이 없어지셨나요? 이렇게 5가지 초기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생활 습관으로 뇌를 다시 깨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치매를 막고 뇌를 젊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 6가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눕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밥 먹자마자 설거지를 하시거나 바로 움직이시는데요. 사실 식사 후 가벼운 휴식은 뇌의 혈류를 안정시켜 기억력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음식을 소화하는 동안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면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거든요. 이때 잠깐 눕거나 편히 쉬면 뇌에 안정적으로 혈액이 공급됩니다. 밥을 드시고 나면 10분 정도 눈을 감고 조용히 휴식을 취해 보세요. 완전히 잠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호흡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뇌도 재충전됩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시거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은 완전히 눕기보다는 등을 30도 정도 세우고 왼쪽으로 눕는 게 더 좋습니다. 위산이 역류하는 걸 막아주거든요. 밥 먹고 바로 움직이시나요? 아니면 잠깐 쉬시나요? 오늘부터 한번 10분 휴식을 실천해 보세요. 두 번째 습관은 눈 감고 한 입 먹기입니다. 이게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시각을 차단하면 다른 감각들이 훨씬 예민해집니다. 우리 뇌는 평소에 시각 정보의 80% 이상을 의존하거든요. 눈을 감으면 미각, 후각, 촉각 같은 다른 감각 회로가 활성화되면서 뇌 전체가 깨어납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 첫 한 입만이라도 눈을 감고 천천히 씹어보세요. 음식의 향을 느끼고 질감을 느끼고 맛이 입안에서 어떻게 퍼지는지 집중해 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뇌의 감각 네트워크를 자극해서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다만 뜨거운 음식을 드실 때는 화상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안전한 환경에서 시도하세요. 음식이 충분히 식었는지 먼저 확인하고 천천히 해보시면 됩니다. 눈을 감고 식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일 아침 식사 때 한번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집안일을 직접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 쉬라고 하니까 집안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설거지, 빨래, 청소 같은 일상 활동이 뇌에는 아주 좋은 자극입니다. 집안일은 순서를 기억하고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는 복합적인 인지 기능을 모두 사용하거든요. 설거지를 하려면 그릇을 분류하고 물 온도를 조절하고 세제 양을 정하고 순서대로 씻어야 하잖아요. 이 모든 과정이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빨래도 마찬가지예요. 옷을 분류하고 세탁기 설정을 하고 널고 개는 모든 과정이 뇌 운동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15분 이내에 가벼운 활동부터 시작하세요. 너무 힘든 일을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어떤 집안일로 뇌를 자극해 보실 건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네 번째 습관은 TV 광고 따라 말하기입니다. 이게 재미있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짧고 반복적인 광고 문구를 따라 하는 게 실제로 언어 회로, 청각 회로, 기억 회로를 동시에 자극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광고는 짧고 리듬감이 있어서 따라하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쉽거든요. TV를 보시다가 광고가 나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크게 따라 말해보세요. 혹은 짧은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도 좋습니다. 소리를 내서 말하는 행위 자체가 뇌를 깨우는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것도 괜찮고 가족과 함께 해도 재미있어요. 목이 건조하신 분들은 물을 곁에 두고 시도하세요. 그리고 너무 빠른 광고는 처음엔 어려울 수 있으니 천천히 하는 광고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어떤 광고 문구를 따라 해 보시겠어요? 재미있게 도전해 보세요. 다섯 번째 습관은 하루를 거꾸로 떠올리기입니다. 이건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역순으로 되짚어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저녁 먹은 것, 오후에 한 일, 점심, 아침까지 거꾸로 기억을 따라가는 거죠. 이 역순 회상이라는 방법은 해마와 전두엽의 연결망을 새롭게 자극합니다. 우리는 보통 시간 순서대로 기억하는데 익숙한데 거꾸로 떠올리려면 뇌가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기억 회로가 강화됩니다. 잠들기 전 3분만 아주 짧게 떠올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다 기억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처음엔 어렵지만 며칠 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오늘 밤엔 어떤 기억부터 거꾸로 떠올려 보실 건가요? 꼭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서서 양말 신기입니다.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균형 감각과 판단력을 동시에 훈련시키는 아주 좋은 뇌 자극 운동입니다.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으려면 손해와 전정기관이 작동해야 하고 동시에 양말을 신으려면 손과 눈의 협응력도 필요하거든요. 매일 아침 옷을 갈아입으실 때 서서 양말을 신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처음엔 벽이나 의자를 잡고 연습하셔도 괜찮습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익숙해지면 점점 손을 떼고 혼자 해보세요. 이렇게 작은 도전이 뇌를 계속 깨어있게 만듭니다.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주변에 잡을 수 있는 게 있는 안전한 환경에서 시도하세요. 내일 아침 서서 양말 신기 도전해 보시겠어요? 작지만 강력한 뇌 운동입니다. 이렇게 6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의 뇌는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어렵지 않죠? 모두 우리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한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치매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생활 습관은 모두 국내외 연구로 그 효과가 입증된 실천법입니다.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들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잘못된 상식 때문에 뇌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고 치매는 어쩔 수 없다고 체념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올바른 습관만 실천하면 뇌는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걸요. 밥 먹고 10분 눕기, 눈 감고 한입 먹기, 집안일 직접 하기, TV 광고 따라 말하기, 하루를 거꾸로 떠올리기, 서서 양말 신기. 이 6가지 단순한 행동들이 모여서 뇌의 신경회로를 단단하게 연결합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고 약해진 연결을 다시 강화시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면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시도해 보세요. 오늘은 밥 먹고 10분 눕기, 내일은 눈 감고 한입 먹기 이런 식으로 천천히 늘려가면 됩니다. 특히 잠들기 전 3분 루틴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침대에 누우시면 오늘 하루를 거꾸로 떠올려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아침까지 역순으로 기억을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간단하게 메모장에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기억력을 되살리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78세 김정순 님처럼 말이에요. 김정순 님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셨고 몇 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강한 기관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위험은 분명합니다. 기억력이 점점 더 나빠지고 가족 얼굴을 잊고 길을 헤매고 결국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 효과도 분명합니다. 기억력이 돌아오고 판단력이 회복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더 오래 보낼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당장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실 건가요? 아니면 내일로 미루실 건가요? 저는 오늘을 권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순간이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를 늦추는 음식과 식사 순서의 과학을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어떤 순서로 먹어야 뇌 건강에 가장 좋은지 실제 사례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습관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하시겠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뇌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